또 녹음되는 거 들리니까 또 살짝 떨리네. 합시다.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주절주절 쓸 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시작할게요. 특집 물음표 살인내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도사가 되고 싶은 변도사입니다. 이 방송은 궁금한 것이 많지만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들과 함께 세상 만사를 질문하고 알아가며 도를 닦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 매일매일 이렇게 마주보는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인데 살면서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좀 알고 싶다 싶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해줄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이거 그냥 전문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건 뭐 사실이니까. 네, 북한 전문 기자. 닉네임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서재준님 네, 기자가 모셨습니다. 닉네임 썼다가는 요새는 큰일 나는. 그래요? 네, 실명으로.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북한 전문 기자 서재준입니다. 네, 왜 타이틀이 네. 먹는 얘기를 하러 불렀는데 제가 왔어요. 아무튼 뭐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급하게 동네에서 초대한 마포구 최고미인, 직업이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전업 미인으로 발전한. 본인이 네. 인정을 하는군요. 네. 홍사님, 네, 소개 한번 다시 해주세요. 네. 얼마 전에 백수가 되어버린 홍산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게 끝인가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잘 모르겠고 약 1년에 걸쳐 한 17kg 정도 빼긴 했죠. 대단해요. 대단한데? 너무 살이 빠졌더라고. 노화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베이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모두들 맛있는 거 좋아하시지요? 네. 먹을 거 좀 뭐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음식 있는지. 특별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네네.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뭘 먹냐? 그럼 저는 제육볶음을 먹습니다. 제육볶음이요? 왜 제육볶음이에요? 만족도가 그만한 게 없어요. 제육... 뭐 대체로 균일한 맛이 나고 싸고, 우리가 양념의 좋아하는 방법. 맛이 다 있죠. 맵고 달고 뭐 짜고 팝하고 먹기도 좋고, 야채도 그래서 충분히 있고. 그렇지. 뭘 넣어도 대충 똑같은 맛이 난다. 그래서 제육볶음에 저는 가리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먹는 게 별로 없어요. 먹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약간 안 가리고 잘 먹는 거는 디저트류를 잘 먹고, 오히려 음식은 저는 쌀을 거의 잘 안 먹고 가리는 게 되게 많아서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 디저트류? 그래요? 쌀 안 먹어요? 쌀 잘 안 먹어요. 왜? 그 먹으면은 속이 안 좋은 거야. 햇반 같은 것도 먹으면은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그럼 밖에 나와서 뭐 먹어요? 디저트. 정말 디저트를 식사로 먹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덮밥집 같은 데 가면은 네. 밥 빼고 위에 것만 먹고, 쌀국수집 가면은 면 빼고 고명이랑 숙주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라면 시키면 어떻게? 라면 안 먹어요. 라면 아예 안 먹나요? 네. 탄수화물 안 드시는? 그런 거는 아닌데 뭔가 밥빵면 중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빵인 것 같아요. 밥이랑 면이. 빵은 먹고. 네네. 밥이랑 면이 좀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재준님 인스타 보면은 글보다 음식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욕인가요? 아니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글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몰래 라이크는 안 눌렀지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은데 최근에 일과 관련된 거를 올렸더니 이제 굉장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보시다시피 제가 타이틀이 북한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걸 올리면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 위에 계신 저분이 등장하실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인스타 어울리지 않는다 항의를 많이 받아서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컨셉이었군요. 내 스스로 컨셉이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황했. 아무튼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먹는 얘기를 원래 다른 계정이 하나 더 있는데 먹는 맞아요. 것만 올리는 먹는 것만 올리는 계정 있죠.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두 개는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슬슬 슬며시 통합하고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꽤 전문적인 기구들까지 구매하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이는 들어가고 돈은 버는데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걸 사서 쓰는 거죠. 네? 경제적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말에 반박해봐. 못할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미랄 게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기도 좀 그렇고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소규모로 집에서 손님들 불러가지고 본인도 와봤잖아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얘기도 하고 뭐 시간 제한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이 음식도 장비빨이라고 실제로 장비를 좀 좋은 걸 써보니까 또 퀄리티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사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굴레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죠. 요즘에 밥그릇 뺏길까봐 걱정돼요. 되게 장사를 하고 있어야 밥그릇을 내가 뺏긴 것 같은데 장사를 하라고 내가 몇 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 저번에 내가 살짝 동업 같은 제의 하지 않았나? 거부했잖아요. 거부는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 밥그릇을 뺏어간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공유 좀 합시다.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빨리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에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빵하는 걸 보고서 어서 빨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만든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집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나와라 욕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진짜로 이게 제가 지금 술 만드는 거 그거 하고 있는데 양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왜? 그게 주식회사 형태로만 그거를 낼 수가 있대요. 농업법인. 술을 만들려면? 양조 등록을 하려면 농업법인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그럼 법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여야 되는데 그게 근데 뭐 주식회사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도 한참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술도 못 만드는데 그지? 술도 못 만들고 있는데 이걸 공부해서 막 법문사 쓰기 싫으니까 뭐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네. 먹는 거 아까 얘기해 줬는데 아까 그냥 응상추 사달라고 하고 집에 놀러 갔는데 뭐예요? 그 뭐 몸매 관리를 위한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진짜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나 보네. 그런 탄수화물 같은 거를. 근데 이게 운동하면서 식습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게 술을 끊으니까 술을 안 먹게 되니까 그 자극적인 음식들을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클린 식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이게 이제 딱 밸런스 맞게 좀 짜고 자극적인 걸 계속 먹게 되는데 이제 뭐 운동한다고 그래 근데 딱 마음 먹고 그래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러고 난 술 안 마시니까 이게 점점 더 근데 밥은 원래 별로 안 좋아했고 근데 이게 점점 더 이제 더 원초적인 재료를 더 찾게 되는 근데 이게 야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비싸요. 야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게 기회가 있을 때 야채를 사달라고 해야겠다. 나는 이런 걸 사달라고 하는 걸 처음 봤어. 양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사달라고. 맞아. 시장에서 사달라고 해가지고. 와, 이건 뭐 놀라운. 근데 한국에서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건강한 재료들이 더 비싼. 특히 서울은 서울은 유기농의 함정 같은 건데 맞아요. 유기농은 원초적인 재료라고 생각해서 먹는데 비싸죠. 비싼 걸 너무 먹으려면 비싸. 돈을 벌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은 썩어. 그럼 썩은 몸을 이끌고 와서 생야채를 씹어 먹어.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뭐 악순환의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이 양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사달라. 제가 드린 햄을 먹으면 아마 다시
다시 자극의 세계로 돌아가는 건가? 잠시 잊고 있었던. 저도 최근에 그런 거 제가 최근에 비건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비건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저는 오히려 술에 집중을 하게 된 게 이것만큼 완벽한 비건 식단이 없다. 사실이죠, 그거는. 네. 비건의 취지와는 매우 안 맞죠, 그죠? 아마 장수하고 건강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비건은? 술은 뭐 채식을 하는 걸 중요시 생각한다면 비거니즘은 조금 더 함께 어쨌든 살아가는 환경을 좀 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살생을 최소화하고 좀 다 같이 살아가자. 가치가 좀 다르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무래도 좀 약간 활동하는 저도 비거니즘에 관심 좀 많아가지고 채식도 그래도 한 2년 정도 이제 완전 스트릭트하게는 별로 이렇게 길게는 못했는데 근데 회사 다니니까 이게 막 사회생활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것저것 하면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뭔가를 생산해내면서 뭐 들어가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아무래도 그 어떤 살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이제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나가는 그런 신념인 것 같아요. 비건이라는 게 함께 생존해 나가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념적으로는 뭔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좀 탈피해서 동물도 같은 생명체로서 함께 이 지구를 어쨌든 나눠 쓰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러면 아예 살생을 반대하는 건 아닐 수 있겠네. 살생을 반대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되게 막 일상적으로 그냥 막 소비하는 것들이 좀 필연적으로 거치는 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육을 반대한다는 표현은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 좀 좁히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생이란 말은 좀 다른가? 우리가 살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거를 지향점으로 잡고 이제 거기로 좀 더 가까워지게 하는. 어쨌든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뭐 세상에. 그렇지.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비건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뭐 오래 나는 우는 이런 말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리네요. 지금 뭐 말을 복귀해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멘트였다는 걸로. 그러니까 그 음식에 종교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의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또 고기를 먹을 때 할랄 방식으로 고기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즘 같은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 종교와 관련된 음식 문화 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거니즘 같은 문화들은 그건 종교와는 사실 좀 무관하지만 가치 지향적이라는 면에서는 또 동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종교와 무관하고 또는 그 비거니즘과 무관한 사람들은 그거를 소화해내기가 아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 먹는 거 관심 있어서 이렇게 제가 소돈을 만들고 뭐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오늘 좀 했으면 좋겠어. 종교에 관련된 거요?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모인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뭐 비건이라든가 그런 이제 몇 가지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종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거든.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먹는 방식을 그 사람들은 추구하는 건데 굉장히 맹목적으로만 보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 종교를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해를 해가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종교에 있는 최고 권위자가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뭐 그거를 내가 파헤쳐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이슬람 국가를 좀 여행해보고 그 이스라엘도 여행해보면서 이게 그 뭐지? 할랄 푸드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여행한 데가 좀 그래서 건조한 데를 여행해서 그런지 돼지가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된 게 율법으로 전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나는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이 시점에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는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음식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미신 또는 미신 뭐 신화 같은 얘기들 가지고 있죠. 뭐 음식에 대해서도 되게 철두철미하게 딱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게 원인이 됐던 경우가 많아.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예, 그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요인, 그 재료가 먹었을 때 몸에 좋지 않은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실은 그런 데서 기원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녹아들고 관습화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쉽게 사람들한테 예로 드는 얘기가 닭날개 많이 먹으면 바람 핀다라는 얘기 아시죠? 닭날개 있어요? 나 몰랐지. 왜? 닭날개 많이 먹으면 바람 핀다라 그러거든. 근데 이게 닭날개라는 그 날개의 이미지와 융합이 돼서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근거는 없겠지만 되게 그럴싸해. 근데 원래 문장은 닭날개 많이 먹으면 바람 든다예요. 바람 든다. 바람이 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풍 온다고. 풍이랑 관련이 있나? 그게? 왜 그러냐? 닭기름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몸을 좀 차게 만듭니다. 닭기름을 많이 먹으면 몸이 좀 차진다, 굳어진다.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닭날개가 사실은 닭의 모든 신체 부위,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신체 부위, 우리 지금은 거의 모든 부위를 또 먹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먹는 신체 부위에서는 기름의 밀도가 제일 높은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많은 부위 먹으면 너 풍 온다. 닭날개 많이 먹으면 바람 든다라는 얘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바람 핀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들이 꽤 있어 음식에 관해서. 이거 약간 논지를 벗어났지만 치맥 그럼 최악이네요. 뭐가 최악이라고요? 치맥. 치맥이 최악이. 풍의 최악이네. 그 저기 뭐냐 저 고기 먹고 냉면도 먹지 말래. 기름이 굳는다고.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삽니까? 그거.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뭐 알아두면 좋은 잡식 같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참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의 기원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상식들을 가지고 그거를 전제로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실은 좀 전제를 비워놓고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유기농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 유기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농 야채를 키울 때 쓰는 비료 같은 맞아요. 것들. 그것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료가 사실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는 못 보잖아, 그지? 생산지를. 맞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술이 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술인데 이게 약간 또 논지 벗어난데 갔는데 농장에 갔는데 농장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비료 포대 막 이렇게 그냥 흙에 막 있고 막 그래서 유기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기농이든 뭐든 뭐 가서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믿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 다 그냥 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농사 지어서 농사를 져. 스케일이 어차피 뭐 하는 거 없잖아 지금. 하는 거 없잖아. 농사를 지러 내려가. 농사를 지러. 진짜 그것까지 생각했었거든. 나도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 막 주소 바꿔야 되고 막 아니 뭐 또 어렵지. 네, 그게 그리고 걔네들이 또 막 카르텔처럼 막 거기에 그런 게 있고 막 가가지고 이제 밤에 막 다 뒤집고 가고 똥 뿌리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주변에 아는 형 그 칸트 형 칸트 형 오늘 컨셉이 개그였나요? 칸트 형 아버지가 농사지로 귀농을 하셨다가 학을 떼고 소방 맞고 오셨구나. 진짜 이 새끼들이랑 못하겠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틈만 보이면 이걸 그렇지. 물고 막 그러면 땅을 사. 더 힘든 일이. 지주가 되는 거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얘기하다가 충청도에 반을 사서 밀어 그냥. 힘든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그 재료를 수급하는 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 술로만 예를 들어도
왜 한국에서 만드는 술들이 퀄리티가 좀 떨어질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사실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재료. 그러니까 한국의 술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재료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이제 비싸게 소비하는 외국의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술들은 술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따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문화도 없을 뿐더러 그런 문화를 자리 잡게 하기에도 일단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매우 척박하죠.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먹고 살기 힘들지 언제나. 근데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술 만드는 재료를 못 만들 정도로 우리가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근데 불과 50년이라고만 해도 좀 배고프지 않아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 겪어보지 않은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좀 배웠네,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네라고 시골 내려가서 어른들한테 자 여러분 이 쌀은 남아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을 만들기 위한 쌀을 만듭시다라고 하면은 술병으로 맞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 인식을 바꾸는 거는. 이게 돈이 술 양조 사업은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을 아예 사도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기다리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봐. 혹시 기다리 아저씨 요새 저 모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시는. 아 그래요? 기다리 아저씨? 최근에 야구단 사신 분. 그분이요? 그분이라면 뭐 밭대기 정도 하나 해줄 수 있어. 아 해줬으면 좋겠다. 나 많이 배송 시키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잘. 그런. 예.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진짜 궁금했던 게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가공식품 얘기, 가짜 식품들의 얘기랑 그거랑 좀 통하는 게 첨가물 이야기. 이렇게 좀 그거를 중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다가 또 이렇게 어디로 새면 또 오고 뭐 이러면 되죠. 첫 번째로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이게 가짜 식품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간장부터 고추장도 가짜가 있는 거 아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가짜? 그러니까 아예 페이크? 고추가 안 들어간 고추장 이런 느낌인가? 고추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주 조금 넣고 그거에 질감을 또 막 물엿 같은 걸로 내고 막 이런 첨가물을 엄청 넣어서 그 맛을 비슷하게 만들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걸 가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선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가짜라고 부르거든요. 취지는 이해했어. 네. 그걸 그냥 가짜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간장 제가 써놓은 거 간장 하나 예를 들면 이게 간장이 발효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콩으로 발효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비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트 같은 데 보면 뭐 조그만한 병에 막 2,000원, 3,000원에 파는 제품들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사님? 아니요. 이게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제주님은 급하게 검색해봤죠. 그 전에는 모르셨. 그 전에는 이제 뭐 집에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예전에 이제 할머니가 해주신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서 이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간장들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냥 콩을 산에 녹여서 그걸로 액기스를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발효를 안 하고 산으로 녹였다는 게 이거를 가공으로 봐야 될까 가짜로 봐야 될까 이것도 또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발효를 안 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녹여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건데 이거를 가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것도 뭐 좀 조리가 아닐까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1%만 들어가도 오렌지 주스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원료가 콩이면은 그래도 가공의 방식이지 않은지. 아버지 공장 있어요? 지금 원하지 않았던 이런 답변 원하지 않았어 지금. 아니요 좋아요. 그 3분의 간장이 방금 말한 건 그건데 3분의 간장은 사실 이제 여러 가공 간장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합니다. 이제 말하는 취지는 이해는 했는데
발효해서 만드는 간장도 있어요. 있죠. 발효 방식이 좀 전통 방식하고 다를 뿐인데 그 일단은 뭐 이제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제 발효를 거치지 않는 가공 간장들. 네네. 그거는 간장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간장 향 뭐 조미료인가? 아쉽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이제 조미료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가정에서도 네. 굴소스나 참치액을 쓰는 게 아주 일반화돼 있는데 네. 뭐 그런 유의 하나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간장이라는 말을 아마도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식품 표기할 때 네. 지금은 간장으로 쓸 수 있게 아마 허용이 돼 있는 것일 텐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걸 구분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발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간장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뭐 거부하고 그럴 위치는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간장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향만 첨가해가지고 ST. ST. 그 예전에 그 인터넷에 보면 짝퉁 옷 팔 때 보면은 구찌 ST. 스트. 뭐 이런 것처럼 스트. 그런 거죠. 네, 간장 스트. 간장 스트 조미료 그런 거 유사 간장. 그게 훨씬 와닿지 않아? 네네. 간장은 아니지만 얘를 먹으면 간장 맛이 난다. 근데 그렇죠. 살 수 있잖아, 자신 있게. 그런 식품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가 안 들어있어. 그쵸. 타임 가양이 그거 있지.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 역풍 와. 국민 식품을 지금.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얘기해 볼 만하죠.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선호는 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뭔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싸고 빠르게 어떤 대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르의 음식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그냥 하나의 장르로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있는 그런 이제 근본이 있고 네네. 예. 근본을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중의 유사 근본 장르가 있고 네, 이제 이런 느낌의 또 다른 장르의 식품으로 오, 개념화가 아주 잘 돼 있는 오. 확 기우는데.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비슷한 취지예요. 나는 이게 이제 먹는 음식이라는 게 네. 개인적으로는 건강과도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적인 증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유해 요소 또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뭔 말이냐면 그 틀 안에서 괜찮은 것들은 우리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규제, 뭐 제도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인식 개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데 이 음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나나 맛 우유가 바나나 우유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지 않나. 사실 음식이라는 것도 뭐 주방에서 만들기만 한다고 이제는 통용되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굳이 나는 거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이유가 있다. 그게 아까 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장르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ST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근본이라는 단어를 내가 따와서 이 ST에도 근본이 있어. 그죠? 바나나 맛 우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 있는. 근데 바나나 맛 우유 옛날에 바나나 우유 아니었어요? 이름 바뀌었죠. 그건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렇죠. 그거는 사실 그거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실제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게 맞아.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있었고 이제 뭐 브랜드에서는 이제 바나나가 들어간 막 이제 이게 극단으로 좀 극단이라는 말은 아무튼 좀 이렇게 계속 그 원형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밀려났어.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가 왜 있는지는 단지 그 음식이 바나나 이름을 썼는데 바나나가 없다는 걸 가지고 막 욕하기보다는 왜 이게 존재하는지를 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라면도 똑같은 얘기겠죠? 네네. 그죠? 이렇게 계속 그런 거 먹으니까 그
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류의 그 대중을 위한 그런 것만 먹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라면을 먹고 바나나 맛 우유를 먹고 그 3분의 간장으로 뭔가를 해 먹고 그래서 요즘에 최근 너무 그 궁금해서 그 비싼 식재료들을 좀 사서 먹어봤어. 근데 또 엄청 차이가 나지도 않아. 아, 그렇지. 그 최고의 R&D 붙어가지고 그 맛을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엄청난 노력으로 만든 제품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좀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거를 내가 돈을 벌면서 정말 그 진짜로 된 그 옛날 방식이라든지 뭔가가 첨가된 음식인가 이런 거나 야채 이런 거를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참프루가 얘기하는 그 좋은 재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뭐였어요? 고기도 뭔가 뭐 좀 그 뭐지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정육점 안에 들어있는 그 뭐지 이렇게 내팽겨쳐져 있는 거 말고 그렇게 싹 잘 썰어서 예쁘게 정돈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컷이 좋은 고기들, 그런 이렇게 예쁜 고급진 고기들, 부위들, 그런 거 있고 뭔가 막 유기농 뭐 이런 거 써져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뭐 갤러리아 지하에서 팔 만한 그런 식재료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지만 이런 거는 좀 뭐 다르지 않을까. 항생제도 좀 덜 맞고 맞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 동물 그게 제일 거기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항생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동물 수의사분한테 들은 건데 자기는 동물이 뭐 비건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춰서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걸 먹는 게 꺼려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고기 항생제 알러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식을 하다가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것도 엄청 심한 편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식하는 데에서 이제 그 고기 자체 항생제도 그건데 이제 거기에 뭐 기름도 여러 번 쓴다거나 이제 이런 데서 교차 오염. 야채 튀김을 시켜 먹었는데도 그 항생제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 갔는데 난 야채 튀김을 먹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거 혹시 고기도 같이 튀겼던 기름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제 교차 오염이라고. 그래서 친구는 아예 외식을 못 하겠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육고기 종류 아예 못 먹고 이제 해산물 종류만 좀. 근데 해산물도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면은 바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집밥만 계속 해먹는. 그래서 근데 이게 항생제가 무슨 히스타민 어쩌고 저쩌고에 히스타민 과민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종류의 그건데 생각보다 이거를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게 뭐 막 숨이 안 쉬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나? 일단 전신 두드러기랑 숨 안 쉬어지고 몸에 쇼크가 오는 거죠. 네.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처음 들었네. 그럼 그걸 튀기기만 해도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기름에. 어쨌든 재료가 그 안에 들어갔었으니까. 네, 맞아요. 녹아 나오는 거지. 그럼 그게 교차 오염이 되게 쉽게 되는구나. 사실은 뭐 빈번하겠죠. 식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주방이라는 곳이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이고 특히 기름은 잘 못 바꾸니까 기름을 구분해서 튀기는 가게는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돼지고기가 항생제 정말 많이 맞춰가지고 나온 거라서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돼지고기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확실히 완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항생제 같은 거를 맞추지 않은 뭐 고기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또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엄청 비쌌죠. 그렇죠. 그 구조적인 문제죠. 그거는 사실. 그러면 이게 진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지금 서민들에게 불가능한 건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계급을 나누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난 돼지고기를 먹는 데서 항생제를 안 맞은 고기를 부자들이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항생제를 맞은 고기를 먹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건 생산 구조의 문제니까. 지금은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시대죠. 소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다 생산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처음엔 이 사람이 전 세계로 고기를 먹으러 다니는 느낌으로 해서 나는 뭐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기의 생산 방식과 사육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소의 경우에 이 소를 곡식을 먹어 키울 것이냐 풀을 먹어 키울 것이냐 이 문제가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원래는 소는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인데 맞죠. 지금은 대부분 곡식을 먹고 있죠. 아 맞아요. 네. 옥수수 이런 거. 옥수수. 네. 그 먹는 이유는 이제 고기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곡식에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래 소들이 미안해라. 소들이 그 지방을 먹고 살이 찌는 겁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먹이겠지만, 근데 풀은 이제 지방의 함량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생산량이 이제 급격히 떨어져요.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 똑같은 부위를 썰어도 풀을 먹인 소는 작아요. 근데 그걸 생산하는 분의 그 얘기는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자란 네. 동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굉장히 철학적이었는데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자란 시절은 요만큼일 거라고. 이 앞에 수많은 시절에는 이미 풀을 먹고 자라왔고 대량 생산이라는 게 필요해진 시점부터 사실 곡식을 먹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도 벌써 야 이거 도라이다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 계급의 문제는 아니야. 이 식재료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간장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나는 뭐 평창동에 사시는 분들이 입맛이 더 좋아서 그분들이 재래간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항생제 문제 때문에 그 밖에서 잘 식사를 못 하시는 친구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한 식단은 가능은 합니다. 집에서 내가 조리를 한다는 식으로 네네.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렇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나는 이제 다시 반복되는 인식의 문제가 크다고 봐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네. 내 몸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 우리가 막 포기하고 좋은 재료는 내가 못 구하니까 난 어차피 망했고 이거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재료는 어쨌든 충분히 잘 알기만 하면은 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 야채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나 좀 궁금해. 인정. 야채 왜 이렇게 비쌀까? 보관이 안 돼서 간단합니다. 고기는 보관이 되지만 냉동하면 그렇지 냉동하면 되니까. 해산물도 냉동하면 되잖아. 야채는 보관이. 근데 얼린 야채 맛이 쓰레기 같긴 하지만 싸긴 싸니까 얼린 야채. 생각해 보면 그거 싸네. 맛이 지나치게 쓰레기라서. 맞아 지나치게 쓰레기 같긴 하지만. 된장 찍어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얼린 오기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 문제죠, 사실은. 보관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유통 구조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재료죠. 야채, 과일. 보관의 문제예요. 보관의 문제.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뭐 그냥 홍수가 났다, 태풍이 불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야채의 소중함을 중국 가서 느꼈거든요. 다 막 볶고 막 튀기고 고기다가 막. 근데 사실 중국의 과일과 야채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편인데 현지에서 너무 좋아요. 현지에서 먹는다고 전제를 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해 먹는 게 아니면 그 프레시한 그거를 안 먹더라고. 걔네들은 이거를 가지를 엄청 좋은 가지를 그 마라 소스에 팍 볶아가지고 딱 줘. 가지를 생으로 먹을 리는 없지 않나? 여하튼 시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있는 재래시장들의 퀄리티는 엄청 좋습니다. 중국은.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식재료는 왜 이렇게 쓰레기지? 라는 거였어요. 그거 너무 좋아. 양파를 예를 들면 양파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양파 중에 제일 좋은 양파가 지나가는 길바닥에 있었어. 그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파는 그 아저씨가 주먹보다 훨씬 큰 양파인데 엄청 신선한 걸 막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얼마 하지도 않아. 씹어 먹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게 또 사가지고 그 떡갈비 해줬어요. 친구들. 고기도 싸더라고. 고기 싸죠. 그리고 식재료도 엄청 신선하고 고기도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왜 한국에 오는 거는 다 그럴까? 싼 걸 떨거지. 갖고 와요. 떨거지만 가져오면 싼 걸 갖고 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가격 건-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건 다 제일 세계로 가고 그건 떨거지. 사실이야. 떨거지만 이제 남은 걸로. 뭐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간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뭐 사찰 재밌는 음식-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사찰 음식 하시는 선재 스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게 나오던데 네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분도 기본적으로 가공 간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네네. 부자연스럽다라는 이유고 뭐 일부 뭐 그런 이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해서는 또 사실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어떤 음식에서도 다 나오는 성분들이고 이제 기준치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설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참 편들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샴푸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선재 스님의 얘기는 간장 한 통에 3만 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사 먹어야 한다. 그래야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먹는 보편적인 서울에서 식문화를 봤을 때 조금 소수의 위치에 있는 분들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사실. 뭐 일단 비건이라 그러면 벌써 눈초리가 달랐잖아. 예민한 손님, 까탈한 손님 막 아까 그 식당의 사례처럼 조리법도 몰라, 그지? 고기 튀긴 기름에 야채 튀기고 있고 그걸 야채만 먹으면 다 비건인 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계속 부지런히 먹어야지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게 바뀌려면은 이게 가격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게 가격이 제일 큰 문제지. 이거를 사 먹으려면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계급의 문제로 갈 수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네. 돈이 너무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알면서도 이거를 사 먹는 게 부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특정 재료를 갖고 얘기하면 사실은 계급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너무 명확해지긴 하는데 나는 이제 내 스스로는 이런 걸 좀 이제 정신승리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거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한우 고기를 사. 네. 그죠? 내가 참고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생긴 또 나인 B 같은 예. 곳에 가면은 뭐 7만 원, 뭐 한근이란다. 1인분에 7만 원 이렇게 1인분이면은 200g 250g짜리 고기를 썰어 놓고 7만 원에 팔더라고. 이거는 구워주는 식당 얘기가 아니라 마트에서. 근데 나는 그 고기가 건강해 보이지 않아. 그래요. 블링블링 하잖아요, 마블링이. 마블링. 근데 그 마블링 블링블링한 게 안 건강하다는 건 내가 알아. 아무리 그쵸. 내가 식재료 공부를 안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또 저희 불쌍한 사람들아 비싼 돈 주고 안 좋은 거 먹니라고 정신승리를 좀 하면서 내가 최근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비선호 부위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앞에 있는 부위도 마찬가지일 텐데 비선호 부위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일단 싸. 맞아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 두 번째. 비선호 부위는 장난을 잘 안 쳐요. 얘 안 팔리거든. 처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 빨리빨리 그냥 내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링블링한 고기보다는 내 몸에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덩어리에 기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네. 봤는데 아주 뒷다리살처럼 영롱하더라고요. 안심 딱 한 덩어리인데 네. 그러니까 조리법을 많이 요새는 고민을 해요. 조리법. 내가 아까 생야채를 사달라고 한 게 참 우와 대단하다고 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뭐 그거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이 비건이라고 하는 제가 그분들의 생각까지를 잘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먹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비건이라는 방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 조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야 비건은 뭐 사람들 거의 비건은 스님 취급해. 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비건 좀 관심 있었으니까 콩고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이거 왜 고기를 만드는 거야? 콩을 먹으면 저 되지? 잠깐 자고 오겠습니다. 이제 말문 트이셨네. 저는 아예 저 비건에 대해서 진짜 몇 년 동안 고민을 네. 하고 그래도 이게 약간 진짜 간략하게 네네. 스피디하게 해볼게요. 네네. 저는 비건이즘에 첫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네네.
그래서 그 닭이 완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고기는 닭이니까. 네. 근데 그 걸러내잖아요. 그 이제 병아리들을 숫병아리들은 어차피 이제 알을 못 낳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째로 컨베이어 벨트 실어가지고 그라인더에 네.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살아있는 째로. 근데 이제 그거를 동영상을 봤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와,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거 우리 솔직히 인간들 행복하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래서 해보자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프리랜서였고 프리랜서였고 돈이 별로 없었고 되게 힘들게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비거니즘을 되게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이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게 일단 채소값이 너무 비쌌고 맞아요. 저는 일단 원룸에 살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비건 식당들은 개 비싸요. 맞아요. 개 비싸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끼 단가가 10,000원을 훌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생각 많이 들었는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비거니즘 하고 싶은데 하기 되게 어렵구나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죠. 자금적으로 아주 조금. 그래서 이제 뭐 도시락 만들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어떤 사회생활에서 오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나는 신념이 너무 중요해. 나는 신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막 회사 사람들 되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거니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절대 안 통하지. 통할 리가 없죠 회사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운동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식단이니까 아무래도 먹는 거 좀 그래서 이제 막 단백질이고 탄수화물로 다 계산하면서 먹다가 이제 그 채소로 먹으려니까 콩을 진짜 이따만큼씩 먹어도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다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차요? 근데? 안 차요. 왜냐면 아니, 콩이 생각보다 단백질이 높지가 않아. 아니 채소 이거 채식 뭐 이런 거 책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콩으로도 충분하다 맨날 그런 얘기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계산을 해서 이제 뭐 왜냐면 쌀에 이제 뭐 식물성 단백질 들어가 있고 콩에 식물성 단백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배리어가 제가 쌀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콩으로 채워야 되는데 근데 콩을 정말 콩밥이네. 콩물만을 콩물 짜먹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충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의미가 없지. 보충제도 어쨌든 가공품이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수치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갑상선 수치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메뉴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혹시 채식하세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제가 채식으로 좀 건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식으로 그런 거를 탄단지를 다 계산을 잘해서 먹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언제 그거 다 계산해서 앉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좀 어쨌든 운동도 하고 단백질을 채워야 되고 이거 밸런스 맞춰서 의사가 고기를 어느 정도는 먹으라고 해갖고 그럼 닭가슴살로 단백질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닭가슴살만 먹고 운동할 때 필요한 하루 단백질 채우기 위한 닭가슴살 이외의 고기는 잘 안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콩고기는 그래 콩고기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제 콩고기는 저는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비거니즘은 저는 어쨌든 전지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되는 가치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비거니즘을 이제 저 같은 그냥 평범하고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과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먹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펼쳐놓고 막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이러면서 막 전주식. 아니지. 특정 지역을 왜 특정 지역 아니 뭐 전주가 왜 곱배식이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거 그렇게 학습이 안 돼 있어 이 사람은. 승석이의 고향 비빔의 고향 아닙니까? 딴 사람 들이대지 마세요 여기 지금 예. 자리에도 없는 사람을. 네네.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먹지 않고 적절히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게 좀 우리 모두 다 배리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비거니즘의 방식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론 내렸는데 콩고기는 그 어쨌든 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전 다른 나라보다 진짜 큰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건 인정하시죠?
고기 대한 집착이 인정합니다. 엄청나.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심해 이게. 그렇지. 뭐든지 다 고기야. 네, 그러니까 콩고기라는 것도 실은 뭐 비욘드 미트가 어쨌든 우리나라 발이 아니고 뭐 미국발 생산품이긴 하지만 비욘드 미트 미국에서의 관심보다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비욘드 미트 나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배양유 어쩌고 이런 것도 일단 비건이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거리고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좋은 소식이고. 네, 그래서 비건이즘을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한 배리를 좀 없애기 위한 야 콩으로도 이런 유사 고기를 만들 수 있다. 너네 고기에 대한 집착 엄청 심하지? 자 이걸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위한 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미식의 영역으로 가자면 솔직히 비빔밥도 좋은 비건 음식이거든요. 솔직히 고기 빼고 먹으면은 저는 차라리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콩고기를 안 먹어봤어 근데 나. 아 진짜 안 먹어봤어요? 맛이 맛이 너무 없어요? 없어. 네, 맛이 너무 없어요. 고기 맛이 안 나요 일단? 질감을 가져오긴 했는데 맛은 구현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맛이 구현이 안 되니까 소스를 미친 듯이 바르는데 보통 그 소스가 콩고기의 그 특유의 비린 맛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추려고 엄청 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달아 먹으면은. 그 롯데리아에서 나왔던 뭐였지? 그 미라클 먹어? 이것도 그 데리야끼 소스라고 발라서 나왔는데 그 데리야끼 소스가 엄청 달아가지고 좀 오히려 약간 안 먹는 안 건강한 느낌 나는 거야. 네, 맞아, 나는 맞아.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맞아. 고기를 포기하고 설탕을 섭취하는 느낌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일리는 맞아요. 지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건이즘을 건강의 기준으로 전 접근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이거는 공존의 수단이고 공존의 정치이지 이거를 나는 건강이 위해서 비건을 할 거야는 저는 잘못된. 그렇지. 저도 동의합니다. 이라고 생각해요. 영양분은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비싸고. 솔직히 이제 닭가슴살 한 덩어리에 단백질 20g에서 22g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 콩으로 먹으려면 진짜 비싸고 정말 한 포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닭가슴살 한 덩어리를 먹으면 되는데. 해봤나요? 한 포대 성공하신 적 있나요?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해봤어? 네, 콩으로 먹어본다 해가지고. 야, 그러면 실내 공기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병아리 콩을 다 삶아가지고 하루 종일 퍼먹었어. 병아리 콩도 비싸잖아. 비싸고 그래서 한 번 하고 관뒀죠. 강낭콩으로 바꿔 왔어요. 강낭콩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삶아지는데. 그래서 강낭콩도 이제 한 번 하고 왜 통조림이 있겠어. 이제 먹고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근데 닭가슴살은 한 덩어리에 뭐 굳이 가격을 따지면 보통 330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동치의 단백질을 다른 식품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몇천 원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나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진 자본으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로 저 첨가물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첨가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좀 찝찝하게 넘어가는데? 그런가? 지금 한참 좋았는데. 좋았어. 네네 비건. 뭐야? 우리 결론. 근데 그 비건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긴 해. 왜냐하면 제가 채식 같은 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좀 그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받고 싶어서. 이 술 만드는 거랑 이런 거랑 채식이랑 좀 연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공부를 당신이 했어. 기본적으로 좀 음흉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내가 왜 가게를 열려고 해서 얘기하냐면 그때 당신은 깨끗했는데 지금 요새 내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지원 사업이 어떻고 돈 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지? 참프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찾다가 막 주변에 막 물어봤죠. 이 채식을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식품 영양학 그런 거 전공한 애한테 걔가 또 좀 공부를 가방끈이 길어서 오래 공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이 그거 첨가물이든 채식이든 뭐든 그걸 그냥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건강이나 뭐 이런 거랑 하면은 이게 안 맞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그걸 차라리 환경적으로 연관을 짓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명확하게 뭔가 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 사업 같은 건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이게 건강 뭐 이런 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험이 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좀 또 예를 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관점이 좀 달라지잖아. 경험치도 다르고. 그럼 본인이 참고할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겠지. 네네네네.
근데 또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인 걸까요? 근데 저도 근데 건강과 뭐 채식 환경 이게 좀 저는 다 약간 물론 다 교집합은 있겠지만 되게 독립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진짜 먹는 방법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운동하고 뭐 식단이 클린해지면서 되게 최소한의 조리로 된 것들에 대해서만 이게 왜 사람이 자극적인 거 안 먹다 보면 한 번 먹으면 되게 막 타격이 세게 오잖아요. 안 짠 거만 먹다가 난 지금 신나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격이 세구나. 되게 세게 오더라고. 아, 그래? 엄청 세게 와. 엄청 신나지 않나 그러면? 나 거기 딱 이렇게 오랜만에 삼겹살 쫙 먹을 그 기름이 쫙 예스 이런 느낌. 소주 쫙 그 느낌이 난 지금 막 소름이 돋네. 그러니까 조리를 최소한 저는 지금 거의 주식으로 먹는 게 어쨌든 그 닭가슴살도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고 첨가물 들어간 가공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소세지, 뭐 네. 무슨 뭐 장조림만 무슨 맛 이런 거 다 저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요거트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먹고 되게 힘들어하시던데. 그래서 그거 먹고요. 야 그거 너무 많이 없었어. 되게 아픈 데를 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맛없다면서 이러면서 먹더라고. 아 이거 잘못 샀어. 원래 풀무원 그린 요거트 사다가 삐. 아니 먹다가 푸디스 걸로 먹었더니 어쨌든 뭐야. 그래서 닭가슴살도 약간 그런 에어프라이어에만 돌리고 야채는 그냥 저는 원래 샐러드 드레싱 안 뿌려서 먹어가지고 야채도 소금만 뿌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소금 뿌려서 야채 먹고 토마토 아무것도 안 해서 먹고 뭐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만 돌려서 먹고 단호박도 전자레인지 돌려서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건도 되게 더티하게 비건 하려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막 이것저것 다 조미료 다 넣어가지고 더티한 비건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소금 후추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소금 후추는 뭐 안 더티하니까 그런 있잖아 뭐 콩고기의 데리야끼 같은 거지. 뭐 데리야끼라든지 아니면 뭐 굴소스 굴소스 뭐 아니면은 뭐 진짜 이런저런 나 했을 때는 일단 그 채소 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소 스톡도 되게 맛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칼노트에서 나온 거 엄청 센 거 있거든요. 먹으면 막 와 이건 조미료다 하는 거의 스프에 가까운 맛이 나는 스톡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 넣고 연두 때려 붓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무슨 산 고추 때려 받고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박아가지고 볶아 기름에 그러면 와 정말 먹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라는 맛이 훅 올라오는 자기 위로에 가까운 비건식이군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더티한 비건으로. 그게 나을 수 있다. 그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아니 이제 이제 비건 그러니까 이게 건강과 비건이 저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비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만약 개인 딴의 건강으로 봤을 때 그냥 처럼 아예 고기를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되 아예 원재료에 가까운 것을 그대로 살려서 먹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건이즘이 건강과는 직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니 왜냐하면 좀 약간 거대 담론처럼 뭔가 그 비건에 대해서 이렇게 비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생각해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도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도.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빠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비건을 그 건강과 직결시키지 말자는 그 얘기에 난 동의하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먹는 방식에 집착해. 너는 뭐 생선은 먹니? 맞아. 우유는 먹니?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구분지으려 그러는 거지. 생활 방식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이러한 내 삶의 방식을 지향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뭐 먹니? 뭐 안 먹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약간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냥 약간 너 지네 진짜 콩고기를 먹어 말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아까 내가 말한 그 풀 먹은 소고기를 생산하시는 분도, 그지? 결국 자기가 삶의 그 방식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은. 이게 더 자연스럽다. 그분의 포인트는. 그래서 좀 또 그런 촌스러운 질문을 할 뻔했는데 아니 뭔데 왜 그랬냐면 그 얼마 전에 광고에 미원 광고 있잖아요. 미원 광고가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보셨죠? 스프 아니? 말고 다른 건가? 소 한 마리를 살렸다고. 나 그거 보셨죠? 봤어.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가 되게 얇은 편이군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첨가물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개소리잖아. 그거는 개소리잖아. 개소리예요? 어떻게? 아니 그러면 미원 회사에서 소를 살리고 싶으면 농장을 사서 소를 방생이라도 하든가 차라리. 그 뭐 자기네가 미원 만드니까 소를 살린다는 건 나는 좀 굉장히 해악한 얘기 같은데 그 소라는 고기를 그럼 우리가 뭐 미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뭐 그 미원에서 말하는 건 결국 국물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물 맛있어. 웃긴 얘기야. 그러니까 개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뿌리를 하다가 그 라면 생각도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케팅이고 그냥 마케팅은 마케팅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또 그 당신 요새 자꾸 음흉하니까 남의 음흉함에 넘어가는 거야. 그거 사람을 좀 스트레이트하게 살라고. 아, 네. 첨가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네. 첨가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문제도 있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뭐 끝이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뭔가 비건 이런 거랑 그러니까 채식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그런 맛만 낸다는 게 또 그런 첨가물로 맛만 내는 게 또 어떻게 그 대체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근데 그럼 생활 방식이라고 따지면은 그냥 그거를 좀 국물 맛만 내는 거 그거 먹는 거는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은 생각이 뭔데요? 첨가물에 대해서 본인의 그 저는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가? 저는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긴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 외식 같은 거를 잘 안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외식하는 걸 싫어하셔. 그래서 저는 많이 해먹었구나 다. 밖에서 먹는 게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집이 그렇게 많이 외식을 하는 줄 몰랐네. 그렇지. 막 생일 이런 날만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외식했구나. 집에서 막 다 해줘. 그런 거에 맛이 되게 익숙해졌다가 학교 급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난 친구들이 학교 급식이 맛없다는데 막 닭적이지, 엄청 닭적이지. 너무 맛있어서 나는 그걸 막 싹싹 긁어 먹었어. 그러면서 이게 점점 내 입맛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약간 또 그 맛을 저는 또 가게에 있었으니까 그게 또 맛에 뭐 그거는 또 상관이 없는데 이걸 단가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좀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게 약간 가짜라는 말에 자꾸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속고 있다는 느낌. 이제 혀와 뇌를 속이는 건 사실이지, 그지? 그 원래 재료를 써서 내야 되는 어떤 맛을 그 재료를 쓰지 않고도 내는 거기 때문에 혀와 뇌를 속이는 건 사실이야. 근데 역시 내가 뭐 먹는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계급 문제로 보지 말자고 했지만 나 역시 그러기가 쉽진 않은데 이 첨가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사람들이 음식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좁혀준다는 데 있어요. 라면을 당신 집에서 어떻게 끓일 거야? 소고기 구려가지고. 인정.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왜 라면 얘기를 하느냐? 참프로가 라면에 좀 부정적인 건 알지만 왜 하느냐? 10년 전에 제가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마트에서 하루 종일 경쟁 가까운 데 있는 경쟁마트와 수시로 사람을 서로 보내면서 가격을 본 다음에 시간대별로 가격 조정하는 게 우유, 라면, 그 다음에 뭐 저기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그 단어를 난 좋아하진 않는데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쓰자면 그 어지간한 서민들한테는 이 첨가물이 없으면 정상적인 식생활 자체를 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라면 가격 때문에 마트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명씩 있어요. 왜 옆에보다 비싸냐? 그러면 바로 낮춰드려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라면이 그렇게 가격 유동적인 그런 건지 몰랐어요. 매우 놀랍죠. 근데 그 유동적인 라면은 또 품목이 정해져 있어. 신 라면하고 짜파게 라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라면 있잖아요. 브랜드별로 좀 상이하지만 걔네들만 유동적이고 좀 스페셜한 거는 역시 그렇지 않은데 뭐냐면 하루 종일 신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맞아. 그걸 제일 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다는 뜻이고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첨가물 문제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부디 이것이 과학적으로
건강에 나쁘지 않은 것만 잘 증명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그래서 이게 동의는 하는데 이게 다른 장르인 것 같아.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참프루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꽤 괜찮은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참프루는. 그러니까 그 왜 그 몇 가지 또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뭐 이 집이 고기 국물을 내냐 안 내냐는 메뉴판에 수육이 있나 없냐를 보면 안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그 클리셰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참프루가 말하고 싶은 그 부분이겠지, 그지? 뭐 그런 설렁탕 전문점을 맞아. 갔는데 맞아. 수육을 수육을 주문했더니 우리 집엔 수육이 없대요. 그러면 국물은 뭘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지? 몇 달 전에 봤을 때도 그거 냉면집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우리 냉면 얘기 한참 했죠. 라면 먹으면서 냉면 얘기를 계속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또 옛날에 광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 옛날에 그 광고의 조미료 냉면과 관련된 그거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요새 냉면을 보면 그 순수한 국물을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떤 냉면? 평냉. 그렇지. 너 좋아하는 평냉. 내가 좋아하는 평냉. 고기 국물인데 아무튼 그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치고 육수를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 평양냉면 노포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기본 레시피에 다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그 예전에 저기 우리가 개화기 때 기준으로 보면은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일본 조미료 이제 우리 미원의 시초가 된 게 일본의 아지노모토인데 거기 그 아지노모토를 기본 레시피에 다 넣어서 국물 자체에서 감칠맛이 날 수 있게 한 게 대부분 노포들의 레시피이고요. 뭐 대부분이란 말은 또 좀 다른 관점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걸 넣어서 육수 맛을 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신문 광고를 통해서 사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지노모토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식의 광고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또 달라지는 문제라는 거야. 이게 아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적인 얘기들에 내가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도 냉면에 대해서 또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뭐 순수한 맛이라 나는 그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 그 소고기의 원재료 맛, 소 잡아서 잘라서 먹어요 생으로. 그게 원재료 맛이지. 그 구웠는데 뭐가 원재료 맛이야, 그지? 근데 소금 후추 안 뿌리면 원재료 맛이래. 그게 내가 너무 까칠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먹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진짜. 우리는 계속 뭔가를 구조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는데 나는 잘 안 바뀌어.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옆에 계신 분처럼 비건 같은 것들을 생활화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 되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나는 술자리에서 그 소주랑 냉면 실컷 처음 먹고 나서 뭐 냉면에 육수가 순수하고 뭐 고기가 어떻고 나는 너무 싫어. 보고 있으면 그냥 냉면을 그냥 코로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이건 난 꼭 얘기하고 싶어. 뭐 너는 먹고 살기 편하니까 여유가 있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꾸 뭔가 어떤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사실 또 그게 쉽거든. 정치화하기에는 거대한 세력을 치는 게 쉬워 사실은. 그러지 말고 일단은 생활 속에서 나부터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네? 아니 좋은 얘기 같아요. 저도 왜 또 이런 거를 궁금해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조미료 입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를 안 하고서 음식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양조에도 조미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술에도 술을 만들면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조미료를 첨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이걸 조미료를 첨가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미료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다른 장르의 뭔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아까
홍사님이 장르 얘기를 난 잘하신 것 같아. 다른 맞아요. 장르로 보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머릿속에 많이 정리가 됐어. 그래서 너무 또 회기라 하려고 하는 또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는. 저 좀 꼰대인가 봐요. 이거 뭔가 하나의 꼰대, 뭔가를 꼰대. 쫙 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가고 싶은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나 봐. 가는데 네. 부정을 하지 말라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장르라는 게 그렇잖아, 그지? 오늘 되게 키워드야 장르가. 막걸리에 뭐 그 뭐지? 아스파탐인데도 넣어서 먹는 사람 넣어서 먹으라는 거지. 왜 자꾸 막걸리 넣지 말라고 가서 프로테스트를 하냐고. 맞아. 맛이 결국엔 맛이 중요한 그것도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 중요한 거지. 맞아. 결국엔 마시면은 우리는 다 동물을 해방하고 조미료와 첨가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맛이 중요하다면. 아니 막 술 중에서도 뭐 무첨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맛 더럽게 없는 거 많거든요. 이러려면 왜 뭘 첨가를 하던가 막 그런 것도 있어. 맛없는 걸 파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 그건 좀 아쉽구나. 그건 좀 인정. 아쉽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좀 뭔가를 넣더라도 일단 맛은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생계와 연관됐으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고 팔아야 되면은.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먹었잖아 몇 개, 그지? 우리 그날 내가 해줬던 음식들. 나 하나도 안 썼어 조미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니까. 단가를 어떻게? 아니 근데 봐봐요. 하면서? 내가 그 크림 스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크림 스튜에 썼던 제가 예전에 크림 스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산물을 넣고 냉동 생선, 냉동 새우 썼어. 네네. 싸요. 그쵸. 엄청 쌉니다. 파스타 싸지. 크림 싸. 소금 후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썼던 그 재료 중에 소금 후추 단가가 제일 비쌀 걸. 좀 좋은 걸 쓰니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채수 내서 육수로 썼고. 그런데 뭐 단가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어차피 해산물 크림 스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죄송한 표현인데 뭐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보편적인 음식은 아니고 매일 먹는 음식도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물론 이제 데일리 푸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글쎄 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맛을 내는 거는. 맛을 내는 거. 오늘도 술 하다 왔거든요. 막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렴하게 맛을 낼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얘기했을 때 뭐 꿀 그것도 그래서 지금 꿀을 한껏 직구를 해가지고 지금 담고 있어요. 술 만들려고? 네. 그거 한번 나중에 같이 먹어요. 네, 뭐 언제든지. 근데 그때 줬던 진은 70도짜리 진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난 그거 그냥 나중에 어디 방어할 때 쓰려고. 그 도저히 섭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도수라서. 맛은 괜찮. 맛은 좋았어. 그 이후로 안 드셨어요? 난 요새 그렇게 독한 술을 즐기지는 않아요. 70도를 누가 즐겨 그리고. 그렇죠. 뭐 그거보다는 좀 한 도수를 한 7도 정도로 맞추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오늘 하나 까봤는데 샴페인 효모로 했더니 그 좀 샴페인 향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더 숙성시켜서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봅시다. 같이 드시죠. 좋아요. 술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 혹시 제주도에서 꿀 발효주 만드시는 분 얘기를 했었나요? 그분이 제주도에 간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미드라고 하는 술입니다. 이 꿀 발효주가 그 바이킹 같은 사람들이 먹는 술이라고 하던데 나는 잘은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이 꿀 발효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당분. 그리고 당분을 과일에서 나오는 당분을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편하다 이거지. 꿀 당분도 물론 있지만 이게 향을 또 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제주도에 간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귤이 싸서 귤이 너무 싸서 여기는 대량으로 귤을 써도 원가에 그렇게 막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미드 만들어 팔겠다고 난리를 쳐봐야 쉽지 않은 거야 구조적으로. 그럼 내가 가야지. 그게 용이한 조건으로 내가 가자는 뜻이에요. 꼭 뭐 거주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별 섭취를 하고 개별 생산하시는 분들의 고민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과일 중에 제일 훌륭한 건 귤인 것 같아요. 그건 또 굉장히 파장이 큰 발언을 하시는데 이분 너무 모르시네 방송을. 근데 귤이 너무 그렇게
높은 당도의 과일을 그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파고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생산자들은 죽어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근데 귤 따는 사람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10만 원이야, 하루에 10만 원. 그리고 겨울철에 되면 특정한 기간 동안 귤을 따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귤을 땁니다.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는데 제주도 가서 귤 사 먹으면 바보란 얘기 있어요. 귤이 너무 많아서 어딜 가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늘 있어요. 식당 가면 줘, 뭐 관광지 가면 누가 그냥 꺼내 드세요라고 꺼내놨습니다, 길가에.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은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귤을 그냥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난 대한민국에서 귤이 최고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난 귤을 좋아합니다. 귤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귤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편집점을 귤을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이거 지금 몇 분짜리 얘기를 날려먹었어, 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고민점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이제 홍사님처럼 좀 가급적 조리를 하지 않은 그 재료들 좀 드시는 편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아까 우리 간장 얘기했잖아. 이건 것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류 소스류 먹는 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지, 심지어 뭐 요새 그 유행하는 뭐 이 제품은 뭐뭐뭐를 생산하는 데서 가공되었습니다 이런 표기도 간장에는 없지만, 그지? 그러니까는 알레르기 같은 부분도 내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간장 들고 병원 가서 그것도 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 건 어떻게 좀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이게 비거니즘이 막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솔직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즘이지, 이게 막 뭐 비거니즘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그 실천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 중에 아예 택배를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택배도 이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나오니까 이제 택배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 뭐 이제 이렇게 되게 개개인의 방법이 되게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저는 외식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또 음식을 하면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요 정도 단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낭비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일회용품 웬만하면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이걸 정말 종이컵 앞에다 두고 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여기 지금 곳곳에 일회용품이.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하려고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택배를 아예 안 쓰신다든지 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미 이게 비단 음식에만 국한된 이즘은 아니다 보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조미료 부분에서도 조미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 많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다 화학품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험하면서 동물 실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인체 무해한지 테스트하려면 보통 동물에다가 먼저 주입을 해보니까.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면은 나도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 뭔가 그런 거 막 어설프게 해놓은 자료는 많았던 것 같거든. 뭘 생산할 때 얼마의 탄소 발자국이 나오고 저저저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에 관한 거 자료 같은 거 뭐 어디서 찾아본지 한번 물어봤대. 나는 그냥 검색은 해본데 나 정확히는 잘 몰라. 그러니까 뭔가 비건이라는 거를 떠나서 뭔가 이게 환경적인 문제에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집합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자료 별로 없는데 그 영어로 검색하면 생각보다 잘 되는 게 많아갖고. 그래? 영어로? 소 한 마리를 뭐 키울 때 맞아. 나오는 뭐 탄소 발자국, 맞아.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뭐 얼마나 발자국을 만들고 그러나, 그래서 뭐 검색해보면 또 막 별로 몇 개만 띵 나오고 말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런 그 정도의 막 부가 설명하는 자료 정도로만 나오고,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많이 못 찾겠더라고 나는. 그런지 뭐 그런 쪽을 좀 해서 돈 벌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찾으려니까 거의 논문을 쓰듯이 막 그 돈을 공짜로 버나 자꾸 정부 지원을 쓰지 마. 음용해. 이 사람 이 방송 어떻게 쓸지 좀 걱정됩니다. 네, 어쨌든 네 말씀해 주세요. 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그 환경적인 뭐. 맞아. 그래서 이제 뭐
그 다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뭐 100명 있으면 100명의 비거니즘이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거 다른 거고.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린 결론은 좀 그러니까 좀 식탐이 과하다? 요즘 사람들이 식탐이 너무 과하다. 이게 저가 내린 전반적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소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뭐 대량 생산이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볼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공장식 생산이 어쨌든 제3세계 사람들까지 이제 같이 살려면 그런 게 이제 뭐 필수적인 사회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만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정말 미들클래스 너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서 왜 우리가 먹는 것보다 버려진 음식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만 조금씩 줄여 나가도 어쨌든 공존의 차원에서의 비거니즘은 충분히 더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생각을 한 거에 결론이 이거였어. 택배를 안 쓰는 것도 비거니즘이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먹는 거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나도 뭔가 먹는 거로만 생각하고 그치? 있었고 그래서 뭔가 계속 그 친구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얘기도 그렇고 이걸 좀 환경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게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일회용품을 뭐 쓰는 것도 그렇고. 나도 집에서 손님들을 불러서 요리를 해주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나는 업장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일회용품. 손님 한 번 치르면 거의 한 무대기 나와요. 네, 고기를 사도 일회용품이야, 뭐 야채를 사도 일회용품이야. 좀 찝찝합니다. 나는 그게 뭐 얼마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처리가 되고 그게 얼마나 환경의 문제인지까지 아주 면밀하게 알진 못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먹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는 그 모습 때문에. 두 번째가 역시 잔반이죠. 그런 좀 고민들은 있더라고. 쓰레기 버릴 때마다 내가 매일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많은 게 어디로 가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렇지, 그지? 나도 쓰레기 버릴 땐 진짜 찝찝해 사실. 이렇게 많이 내가 버리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오늘 일제로 해서 버린다고만 쳐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궁금하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야? 보면서 막 요즘에 계속 뭐 막 그 막 거북이 나오고 빨대 얘기 나오고 막 뭐 그래. 저저저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라고만 하지 뭐 수치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 연구가 잘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내가 전문 용어를 좀 살려서 얘기해 볼게. 그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체제 문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까발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 커져요. 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그건 너무 당연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뭐 연장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있어요. 그래요. 또 이게 기업 그런 거랑 또 관련이 당연히 되겠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가 좀 있지. 연구 자체가요? 말하면서 지금 약간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실은 이 소비 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소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 우리나라 연구라는 그 분야에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연구라는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연구 지원비가 어디서 오느냐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환경 문제는 네가 잘못한 거로 되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알아서 잘하세요. 뭐 약간 이런 문제로 갈 수 있는 그 사회나 뭐 그런 뭐 어떤 뭐 거대한 흑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를 꺼내기 되게 어렵게 돼 있다라는 측면은 있죠. 그래서 이거 뭐 기업의 정치권 로비 이런 말이 왜 존재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예 머나먼 꿈인데 혹시 뭐 최근에
내가 고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나요? 고성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식당을 언젠가 차리고 싶어. 네. 이제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막 TV에 나오고 멋있고 하는 뭐 그런 건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럴 능력도 지금은 없고 좀 이제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음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였는데 고성 프로젝트 왜 고성이냐면 일단 내 꿈은 내가 쓸 재료들을 손으로 사는 게 꿈이에요. 손으로요? 네, 가급적 생산지와 가깝게. 그러니까 이 경로를 줄이고 싶어. 이 재료가 나한테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줄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어떤 그런 문제, 뭐 탄소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맛있고 그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싱싱하면 내 몸에 건강하게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살펴봤는데 고성인 강원도잖아요. 바닷가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나온 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저기 산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또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횡성 한우 잘 알다시피 고기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성으로 가면 고성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가면 뭔가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 소비를 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에 그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좀 덜 죄책감을 느끼고 할 수 있겠다. 뭐 서울의 삐까뻔쩍한 식당들도 좋지만 근데 나는 먹으면서 요새 들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아쉬움이 생겨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멋있고 화려한 음식들이 건강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영양학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것인가는 고민이 막 생겨. 너무 멋있고 화려하잖아. 네. 나도 먹는 내가 갑자기 막 신분 상승된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좋았다면 지금은 이제 나오면 좀 찝찝한 거야. 내가 지금 잘했나? 괜찮은 소비를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 시작. 그래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건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음식을 약간 이제 좀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들고 내가 선택한 건 이거고 나는 거길로 추구를 하고 있어. 현실에서는 못 해요. 여전히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만들어서 뭐 선물로 드리고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 다 있어요. 이 조리법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에 모든 게 돈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윤리적인 소비가 가능할까? 이렇게 계속 뭔가 생산이 그 공유 경제도 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산 없이 뭔가 이걸 공유하는 게 계속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윤리적인 소비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가 점점 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윤리라는 말이 주는 무거움이 좀 있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을 좀 가로막게 되는. 그러니까 신라면을 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 비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나 뭐 이런 문제로 다시 귀결되고 좀 어려워지는데 그 공부를 하자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최선의 소비를 하자라고 나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지. 나한테 최선의 소비는 무엇인가를 본인이 각자 좀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을 지어서 나처럼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내는 것도 나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현실에서 그렇지 못해도 현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선의 소비라는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윤리적이라는 말은 사실 도덕책에 나올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저 친구도 뭐 비건이즘 저도 훨씬 더 열심히 지향한 친구인데 그 친구 너무 이제 어려울 때는 그 배급받는 이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배급받는 식사는 늘 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가장 낮은 단가로 가장 빠르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 친구가 그래서 너무 돈이 없으면은 남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건이즘은 어쨌든 가치 소비이고 가치 소비는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비건이즘을 되게 다양한 이거는 뭐 약간 다른 페미니즘이나 어떤 퀴어 이론과는 좀 다른 결에서 비건이즘은 필연적으로 계급의 문제를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부로 이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 왜냐면은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거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막 댓글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그런 과잉 섭취를 줄이고 그런 주어진 걸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윤리 소비는 결국에는 기업 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의 소비자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전기차가 엄청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고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이제 현기차도 엄청나게 이제 전기차 추세로 훅 하고 법안이 바뀌면서 뭐 갤로퍼 같은 거는 이제 서울 시내 못 굴러다니고 근데 이런 것들도 개인이 바꾼 게 아니고 결국에는 법적인 무언가가 따라와야 되고 강제가 돼야 되고 기업들이 강제로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소비의 레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다 막 몇 억씩 하고 못 사다가 이제 전기차 가격대 레인지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제 선택지에 좀 들어오고 법적인 제도 좀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어쨌든 소비자들 손에 선택지가 생겨야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윤리라는 말 규정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그지. 맞아. 네, 어쨌든 고민이 있다 하시고 갑자기 네, 고민에 또 빠지셔. 네, 잠깐만 시간은 어떻게 됐지? 20분 남았습니다. 20분이요? 네, 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먼저. 난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오늘. 그래서. 아니 저는 들으려고 왔어요 사실. 아니 뭐 갑자기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멍석 깔아주면 뭐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까? 네네. 좀 외로워요 제가 그래서. 네. 네, 뭐 이성 친구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이성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친구가 많이 필요한 시기다. 친구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 친구들은 자꾸 곁을 떠나네요. 그렇구나. 사회적 제도권 안으로 점점 유입되면서 네. 그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나는 섬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무 얘기나 하라니까 한 겁니다. 아니 계속 뭐 인스타 보니까 즐겁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함정 같은 거야. 그러니까 행간을 읽으라고 행간을. 내가 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다들 사진만 보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왜 나를 남이 규정해. 뭐 잘 지내고 있네 이래. 뭐 할 말이 없죠 그럴 때는. 그렇군요. 늘 서로를 보살피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삶 말고 그지? 저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맨날 바쁘시니까. 그 연락 오면 내가 항상 뭐 부탁할 게 있는데. 아니 그냥 전화하기에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뭐 그렇게 살긋하진 않지 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무 얘기나 하려 정말 아무 얘기했어요. 진짜 아무 얘기.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어쨌든 이렇게 친구분들 모시고서 하는 어떻게 보면 첫 녹음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이 좀 제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방송인데 이렇게 사실 이런 얘기 뭐 어디에서 하면은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멍석을 좀 깔아놓으니까 산이도 맨날 이상 헛소리만 하다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 하네. 나 처음 들었어. 이런 얘기 좀 하지. 그러니까 서로를 보살피는 삶을 살면 평소에 이런 일 할 수 있어. 평소에 그게 좀 무의미하게 자꾸 그러니까. 술래나 맨날 이런 거는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바꾸면서 이렇게 저도 뭔가 배우고 커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바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민되는 건 이러고 끝나고 우리가 뭘 먹을지가 굉장히 고민되는. 그거 채식해야 됩니까? 저는 엄마 연락이 와서 엄마 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건전하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네, 뭐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또 해주세요. 와 이렇게 멍석 깔아보니까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빨리 아무 얘기 하시면 편합니다. 아무 얘기 해. 뭐 어차피 이거 우리 엄마 듣고 너네 엄마 듣고 사랑해요. 놓쳤네. 전도사님께서 어서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좋은 대안이 되는 식당을 빨리 개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또 나와주나요?
뭐. 뭐 다른 얘기 할 때도 나와주나요? 아, 네네. 아 그래요? 좋다. 근데 게스트가 뭐 많이 섭외돼 있는 거 아니었나요? 친구 아니요, 많잖아. 저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 개 많잖아.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서로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뭐 네 즐거웠어요. 뭐야 멋있는 말 좀 아니, 해주세요. 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뭐 아, 정말요?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직업의 특징이긴 해. 얇고 네. 넓어서 좀. 어쨌든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속편을 예고하는 걸로 합시다. 아, 네. 후속편은 응. 네, 주식통 경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다음에도 좀 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린이들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아. 뭐지 그러면 주정란. 다음에 한번 또 녹음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밥 먹으러 가요. 갑시다. 배고프다. 네. 엄마 보러 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재밌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래라지 고기 반찬 고기 반찬